1년 전 중국에서 짝퉁 식품이 기승을 부리자 국내 식품 회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별다른 진전 없이 오히려 위조 제품 제조와 유통 수법이 더 고도화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업계의 고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내용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 기자, 지금 관련 사안으로 피해보는 식품 업계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? 최근 5년간 중국 브로커들의 상표 도용으로 인한 이 피해 사례를 좀 보면요. 피해 의심 건수는 11,622건, 피해액은 3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적발되지 않은 피해가 더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. 해마다 짝퉁 피해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. 이것도 좀 같이 보면요. 2018년에는 1,666건, 2019년에 1,486건이었던 것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엔 3,457건으로 뛰었습니다. 20년에 이렇게 확 뛴 이유가 있나요?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한국 식품에 대한 좀 소비가 좀 늘었고, 그리고 이때 한류가 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때 또 한국 식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높아졌다,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지난해를 보면은 2,000건으로 피해 사례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강력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좀 감안한다면 짝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분석입니다. 그런데 사실 이게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똑같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짝퉁 업체면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육안으로는 비교가 힘든 상황인가요? 이 중국 짝퉁 하면은 조금 조잡하다라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. 자료를 좀 보시면 이 왼쪽이 삼양식품이 만든 불닭볶음면 진짜 제품이고 이 오른쪽이 가짜로 의심되는 가짜 제품입니다. 근데 저는 한국인이니까 구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봤을 땐 구별이 잘 안 되겠는데요? 그렇죠. 보시면은 일단 그 불닭볶음면 저기 보이는 그 캐릭터가 이 호치라는 이름의 캐릭터인데 그걸 그대로 베꼈고 이 제품명 불닭볶음면도 한국어로 그대로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중국어로 좀 표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중국 현지화에 맞췄다라고 이제 중국 현지인들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이게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에서 1,600억 원이 팔린 히트 제품이에요.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중국 짝퉁 브로커들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좀 단순히 인기가 많은 몇몇 제품만 따라 만드는 것, 그런 것도 또 아니에요. 이 소금이나 다시다 같은 조미료들도 피해 대상이 되긴 마찬가지인데요. 또 화면을 좀 보시면 최근 적발한 대상의 청정원 미역 짝퉁 제품인데 이 유통기한이나 식품 성분 같은 좀 작은 글씨로 쓰인 부분들 있죠. 그런 것까지 거의 똑같습니다. 디테일까지 똑같다는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국내 식품 회사들은 이 중국 짝퉁 감정을 위해 생산 라인, 품질 경영실, 심지어는 법무팀 직원까지 총동원돼야 된다라는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좀 짝퉁 이제 식품이나 제품 같은 경우는 파는 곳이 사실 따로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직원들까지 구별이 어렵다고 할 정도면은 진짜라고 속여서 파는 경우도 종종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국내 식품 업계에 따르면 이 중국의 짝퉁 제조 제품은 제조 기술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이 유통 수법마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. 국내에는 과거에는 이 짝퉁 시장이라는 곳에 한정해서 이 제품들이 좀 유통이 됐었는데 이제는 진짜랑 섞여서 같이 팔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. 이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국내 식품 회사들이 중국 전역에서 제품을 팔려면 이 전국 각지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이 현지 대리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주들의 일탈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. 어떤 식으로요? 위조 상품은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걸 진짜 상품과 섞어 팔면서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이커머스 같은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졌잖아요. 이 쇼핑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물건을 보지 않고 구매하다 보니까 이 위조 상품이 활개칠 수 있는 환경도 그만큼 좋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 타오바오나 알리바바 같은 이커머스 사이트들이 이걸 또 제대로 단속을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정품과 가품을 섞어 보내는 이런 수법도 좀 쓰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
정품만 계속, 가품만 계속 보내다가 단속이 조금 심해진다고 하면 정품을 보내는 그런 식으로 좀 수법이 좀 고도화되고 있어서 이 식품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예, 이게 보시는 분들도 오늘 직접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전까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사실 매출만 줄어드는 문제로 그칠 일이 아니네요. 심각하네요, 생각보다. 맞습니다. 이 국내 식품 회사들은 한한령과 코로나19로 중국 사업에 그동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잖아요. 예.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CJ제일제당의 중국 지역 매출은 2020년에 3,200억 원, 2021년에 3,700억 원, 2022년 아직 완전히 다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3분기까지만 해서 3,413억 원으로 매년 18%가량 증가하고 있고요. 삼양식품도 지난해 중국 매출이 대략 한 1,809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 30%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예. 위조 상품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다간 이 국내 식품 회사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 거죠. 예. 이 더군다나 위조 상품이 포장재는 같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은 완전히 다르거든요. 이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것도 태반이다 보니까 식품 안전 측면에서도 위험합니다. 그래서 단순히 매출을 뺏기는 문제를 넘어서 이걸 진짜라고 믿고 산 소비자들은 한국 식품이 좀 품질이 좋지 않구나, 신뢰도가 좀 떨어질 우려가 그렇겠네요. 좀 높은 겁니다. 소송을 맡고 있는 변리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. 식품의 질이 떨어지면 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식품을 먹고 탈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가 첫 번째 피해라면 사람들이 보고 이게 이 식품의 그 질이 나쁘구나 이렇게 느껴서 점점 안 사게 되는 피해가 두 번째로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은,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왜 잡지 못하는 건지, 그리고 대응이 좀 늦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사실 이 짝퉁 식품에 대한 대응이 좀 늦은 것도 문제인데 예.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식 재산권과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 자체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. 예. 국내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런 권리들을 좀 보호받으려면 중국 특허 당국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대기업들은 그나마 이런 권리들을 중국 당국에 미리 좀 등록을 해놔서 침해 사례가 있을 경우 소송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권리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 권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분야고 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손이 좀 모자르다 보니까 예. 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하기란 좀 한계가 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그래서 이 정부의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. 중국의 짝퉁식품 이슈가 외교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국내 식품 회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모방 상품 근절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식품업계의 요청입니다. 예, 업계와 함께 정부에서도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.